문재인 정부 때 네. 그때도 굉장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네네. 신축, 음. 최상급지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네네.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폭등하는 네네네. 것도 좀 있고 맞아요. 유동성이 풀린 것도 있고 지금도 네네.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네네. 상황이라 유동성이 또 풀리고 물론 네네. 이제 스트레스 DSR이 좀 있긴 네네네. 하지만 어쨌든 금리는 이제 계속 네네.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네네. 그러면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될 네.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는 거죠, 이제 더. 가속도가 더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규제가 완화가 안 되고, 그게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강화가 되겠죠. 내년에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된 것도 그거 유예하겠어요. 계속 그냥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초양극화, 그러니까 지금은 초양극화인데 초양극화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제 뻥 터지는 거지. 베네수엘라처럼. 그럴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양극화 될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터지기 직전에 한번 고민해보자. 아, 무섭다. 그렇죠. 왜냐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양극화 되기 때문에. 근데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려면 해법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더 규제하겠지. 더. 그러면 그게 더 심해지겠죠. 다 얘기해줬는데 답지를 취득세도 풀고 그럼요. 양도세 슬라이딩으로 하고 그럼요. 뭐 다 얘기해줬는데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시키고 제초한 투어제 뭐 이런 거 다 보세요. 얘기해줬는데 재건축 초과 이 환수 만약에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더 공급이 늘어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멸시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공급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입지에 좋은데 그래서 하고 토지거래 허가가 풀려야지 전세 낀 매물도 나오는 거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퍼지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다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만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취득세 중과도 있으니까 다 일단은 똘똘한 채로 가자 해서 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도 똘똘한 채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게 유리하다고 하니까 다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명확한데 이거를 계속 더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이게 더 커지는 거죠. 더 양극화 되는 거죠. 심각하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양도세 슬라이딩으로 해서 차라리 좀 빨리 팔수록 유리하게끔 해줘라. 그럼 매물이 더 나올 거고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 시키려면 좀 그 인센티브 같은 걸 주요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번에 잠실주공 5단지도 공공임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똑같아.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임대도 그 한강변에 하려고 하니까 반발 안 하겠냐고요, 사람들이. 재건축 초과 이환수도 만약에 폐지 안 하지 않습니까? 재건축 이제 또 안 해요, 사람들. 재건축.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재건축 하자고 오히려 저평가된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재건축 아파트가 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쪽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그냥 신축하세요, 신축. 일반 신축으로. 일반 신축이요. 왜냐면 이것도 많이 올라왔고, 신축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보다는 신축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없으니까. 재건축 초과 이환수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도. 더 강화되고 이러면 골치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남 3구나 이런 데 도 더 좀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이제 이런 변동성 하기 싫다. 그 다음에 재건축보다는 신축이 어때요? 더 잘 팔리잖아요. 여차하면 또 팔면 되니까 신축 위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강남 신축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도 강남 재건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남 신축으로 가야 된다. 양극화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유리하니까 다 월세로 지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세도 폭등할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뭐 짤 있었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뭐 수도권으로 이렇게 밀려나는데 왜 밀려나가는지도 모르면서 김어준의 누수 공장을 듣고 있었다. 뭐 이런 짤이 있었잖아요. 맞다니까 이게. 2시간 반씩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요. 내가 왜 밀려나지 이렇게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이상 부동산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을 지금 보시다시피. 맞습니다. 이미 세팅이 다 되신 분들이잖아요. 되게 잘 되어 있는 분들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듣잖아요. 더 하잖아. 더 공부해 더. 근데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적폐 방송이나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잖아 이게.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억 언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주택수도 주택수인데 가액 기준에 제가 30억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0억 언더다 하면은 좀 버티시고 30억 초과다 하면은 매도하세요. 30억 초과. 왜냐면 종부세 부담이 되시면. 근데 그것도 다 월세로 해서 뭐 이미 세팅 끝났다 그러면 뭐 버티시면 되는 거고. 분당 양지 마을이 그 정도 하겠대. 대통령의 집이 기준이다.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본인 아마 서민이라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본인 기준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최근에 그 뭐죠? 그 상속세도 10억에서 18억, 20억 정도 올리는 것도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한 게 그 로마 시대 케사르 아시죠? 케사르. 그 로마 황제 있잖아요. 로마 케사르의 그 사람이 제일 시민이에요. 제일 시민. 그러니까 본인이 시민이라는 거야. 근데 황제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원래. 아까 뭐였죠?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죠. 국민 주권 정부. 그 말은 국민한테 주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아, 뭐 그런 거네요. 선한 영향력 할 때의 그 그렇지. 영향력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네네. 서울에 네. 비핵심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신축이든 구축이든. 그럼 네. 이런 분들은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내 집, 지금 1주택이라고요, 현재? 네. 일단은 그 본인이 만족하는 상급지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맞냐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지역을 가고 싶겠다. 근데 내가 여기서 만족을 하겠다 하면은 뭐 미국 주식 하는 게 맞는데 내가 한 단계 좀 도약하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그 더 좋은 입지로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면 뭐 서울로 입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수도권에서도 가장 신축을 위주로 가장 그 대장 아파트로 가시거나 이렇게 이제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여유자금이 있으면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해외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시라는 얘기죠. 일단 다주택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 팔고 가야죠. 팔고. 일시적 1세대 이제 팔고 가야죠. 팔고. 갈아타기. 갈아타기로 하셔야죠. 갈아타기로. 상급지 갈아타기. 그렇죠. 상급지 갈아타기 하셔야죠. 지금도 늦진 않았다. 아. 늦진 않았다. 그리고 강남 3구랑 용산만 올랐지 서울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 물론 강남 3구도 더 오를 거지만은 서울에도 지금 가도 그렇게 뭐 많이 늦은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지금 상급지만 네. 날아가는데 네. 서울 하급지도 좀 물이 들어올까요? 물 들어오죠. 질문이. 전반적으로. 서울 하급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도권 다 저는 물 들어올 거예요. 조만간.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풀 계획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어나요. 물가 상승률, 그 자산 가치 상승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경험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강남 3구도 올랐지만 그 이후에 다 수도권도 다 오르고 뭐 지방 일부 지역도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르는 폭이 좀 적다 뿐이지 다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우려되는 건 뭐냐면 절대 현금만 갖고 있지 말아라. 차라리 대출을 많이 일으키셔라.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그다음에 지금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금리니까 대출을 가격 좀 많이 일으켜서 근데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부동산이 훨씬 더 레버리지 일으키기가 쉽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 김민석 씨 이번에 국무총리 내정자잖아요. 국무총리. 근데 이분이 그 미국 문화원 점거 하셨던 분이에요. 반미. 불법 점거와 방화로 실형까지 네네. 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제가 예전에 정청래 씨도 얘기했잖아요. 정청래도. 친구구나. 다. 대학교 때. 네네. 근데 이런 분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도 아직 말이 무섭다. 이제 그치? 쫄리지? 옥수동 얘기를 못하겠다 이제. 옥수동에 아는 누나도 있고 막 그러더만. 뭐. 얼마 전에 또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아니 맞아, 뭐. 맞아. 저 관적 없어서 잔다 못 맞아. 잔다 이러길래 제가 그럼 옥수동 가서 잠깐 자면 되지 뭐 같이. 김민석도 지금 반미주의자인데 이제 국무총리가 됐고 최근에 그 왜 우리 트럼프한테 전화 왔었지 않습니까? 계속 네. 안 온다고 하다가 근데 그게 뭐 한 20분밖에 통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20분이면 통역이 꼈으니까 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반토막 10분. 10분 정도 얘기한 거 되는 거고 그마저도 미국에서는 언론에서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따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긴가민가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얘는 아니다. 왜냐면 맞아. 중국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에. 순화 시켜야 돼, 순화. 쫄지 마십시오. 순화 시켜야지. 애국 청년 쫄지 마셔라. 나 이구청이 안 할래. 근데 네. 대표님은 네. 대학생 때 뭐 하셨어요? 저는 그냥 놀았죠, 열심히. 뭐 하고 노셨어요? 좀 뭐 게임도 있고 당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포켓볼도 치고 포켓볼도 치고 게임 스타크래프트도 많이 하고. 스타크래프트 많이 스타크래프트 했죠. 많이 하고. 뭐 미팅도 많이 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 문화원 점거, 그렇지. 방화 이런 그렇지. 거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내구조가 좀 다른 거 같긴 해요, 진짜. 내구조가 좀 다른 거 같긴 해.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요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음주운전까지는 괜찮은 거죠, 이제. 음주운전. 기준이 이제
그렇게 되네 진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음주운전까지는 익스큐즈가 되는 거야. 이제 어디 일하러 갈 때. 그러네. 이건까지는 괜찮다. 사칭은. 4층도 괜찮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 힘들다 진짜. 아, 버겁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대한민국 버겁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러면 여기서 상류층이 될 방법을 연구해 보셔라. 그래서 아까 서두에 아까 그 말씀 들었잖아요. 달러 자산, 외화 예금 그런 거, 금, 뭐 해외 주식 같은 거, 달러 자산 갖고 있으면 사실 뭐 베네수엘라 되더라도 진짜 서민들이 진짜 힘든 거지 상류층들은 크게 문제 없다는 게 없으니까 물론 이제 좀 힘든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외환 뭐죠 그거 환전업 같은 거 그런 거는 또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자산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주택자시라서 네. 올라가기가 그래도 다른 일반인 분들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은 유튜브 더 안 많죠. 봐요. 아예 모르죠 뭐. 안 봐요. 전혀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호랭이. 네. 그런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각자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드렸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인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 됐을 때 대비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또 우리 희망을 갖고 또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뭐 나라는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해양 티켓을 뭐 이미 기차가 출발했다고 보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금이라든가 달러 자산이라든가 해외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대출을 가급적 많이 받으셔라.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다음에 무주택자는 무조건 1주택을 사시거나 1주택자는 최상급지로 갈아타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다주택자는 여력이 되면은 근데 아까 그 기준이 제가 3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억 이상 다주택자는 줄여서서 그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부담을 좀 줄이셔라. 뭐 줄이거나 아니면 네. 낼 여력을 만들거나.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시장은 부풀어 오를 거다. 더 크게 부풀어 오를 거다. 그렇다고 좋아하지 마셔라. 지금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도 오르고 엄청 오르고 있어요. 예. 그게 꼭 좋은 거가 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예. 왜냐면 많이 부풀었다가 터지면 이 꼭지 잡은 사람들은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풍선이 터질 거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셔라. 예, 유념해라. 예,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25만 원 받으시면 뭐 해 쓰실 거예요? 저요? 근데 후랭이 밥 사줄게. 그거. 거부. 후랭이. 거부? 그럼 뭐 할까요? 이거? 그거 현금으로 주지 말고 네. 법인카드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지역 화폐로 줄 거예요. 지역 화폐로. 법인카드로 주십시오. 법인카드. 초밥 먹게. 아니다, 소고기 먹게. 법인카드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 법인카드. 하나씩 주면 계속 충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25만 원 1인당인 거예요? 전 가족? 네, 1인당 25만 원. 아 그러면 100만 원 나오는 거네요? 4인이면 100만 원. 아 그런 거예요? 초밥 먹을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네. 하고 네네. 이제 다음 달엔 좀 더 멘탈 챙기셔가지고 네, 맞아요. 좀 더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이제 더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시장에 맞게 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왜냐하면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또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바뀔지 좀 많이 좀 유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